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블리 마동석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가 추석 극장가 승자가 되는 걸 보며 다시금 느꼈습니다. 아, 정말 마요미 마동석 아끼시는구나. 여기에 흥행 요인 또 하나 있다 싶습니다. 마블의 새 영화 이터널스에 당당히 안젤리나 졸리와 주연 캐스팅. 파워 넘치는 길가메시 역을 맡은 거 말이죠. 할리우드에 간 우리 배우의 그 어떤 축하 의미, 거기다가 자존심 세워주고픈 응원의 마음이 나쁜 녀석들 더 무비의 티켓을 사게 한 면도 있지 않을까요? 이미 보신 분도 아직 못 보신 분도 다 모이십시오. 이조로 변호사와 함께 영화 속 구석구석 살펴볼 테니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의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함께할 영화는 범죄자를 이용해 더 나쁜 범죄자를 잡는 이야기, 나쁜 녀석들 더 무비입니다. 특수범죄 수사과라고 들어봤을 거야. 죄수들 데리고 범죄자들 잡았다는 거. 우린 나쁜 새끼들 때려잡는데 윗대가리 짓이든 법 절차든 쓸데없는 눈치는 안 본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상황입니다. 죄수들로 인해서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미친 게 다시 풉시다. 형님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다. 오늘부터 함께 일할 네 동료다. 동료는 무슨? 야, 기왕 할 거면 웃으면서 해라. 오빠, 나 오빠랑 일하는 거 좋은데 왜 그래? 뭐 갑자기 오빠야. 절도, 특수 강도, 강간에 그런 새끼들이 계속 기어나오니까 우리 같은 놈들도 필요한 거 아니겠니? 뭉쳐라. 때린 건 아니지. 부드럽게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오랜만이다. 나도 보고 싶었지만. 단청이 잡으면 3년, 대가리 잡으면 5년 감형이다. 아이, 난 그럼 바로 출소인데. 일 좀 뚫어라. 숨구멍만 붙여 잡으면 되는 거야. 넌 오늘 뒤졌어. 갑시다. 이 마약 들고 현해탄 건너 이 야쿠자 잡겠다고 사실 이 형사랑 깡패가 손잡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제 영화니까 편하게 봤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제 2014년도 모 방송국에서 11부작으로 이렇게 방영된 드라마를 모티브로 삼아서 한 건데 그렇죠. 그 드라마보다는 약간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더 나쁜 사람을 잡는다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어떤 그 추리소설 같은 경우 보면 범죄자의 시선으로 범죄자의 시선이라든지 수준으로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범죄자의 눈과 생각으로 범죄자를 잡는다는 설정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복직부터 하시고 필요한 걸 말해보세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미친 게 다시 풉시다. 범죄자의 어떤 재능들이 있잖아요. 특기들.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범죄자의 어떤 행동, 뭐 양태 뭐 이런 걸 예측한다. 이런 부분은 좀 정교해진 것도 같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범죄자들의 재능 기부 비슷한 거죠. 그죠. 그 재능을 그 다른 더 나쁜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사용한 건데 마동석 씨가 출연한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마동석 씨의 그 화려한 액션 그거 하나가 이제 단연 눈에 띄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름 박웅철 AKA 전설의 주인. 이 사람은 이상하리만치 힘이 세다고 합니다. 아자에스가 그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동석 씨가 마블 영화의 길가메시가 거의 뭐 헐크급으로 이 마블 영화에서 최고의 물리력, 힘을 자랑하는 캐릭터라고 하는데 어떤 주먹학 논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점점 뭐 커가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미친 게 다시 풉시다. 물어뜯든 갈기갈기 찢어버리든 숨구멍만 붙여 잡으면 되는 거야.
본격적으로 영화 속 법률 얘기 하기 전에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 기본 설정, 뭔가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형사가 범죄자들을 이용한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범죄자를 이용해서 뭐 잡는다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정보원으로 얻는다거나 쓴다든가. 가능할 수 있는데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다든지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감옥에서 생활하는 그 범죄자들을 경찰 간부가 풀어준다. 네. 이런 설정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보통 네. 형의 집행, 경찰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사면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죄를 까준다고 뭐 하는데 이 사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해주는 게 아니라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원이고 이 형을 집행하는 것은 검찰입니다. 그리고 사면하는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그 경찰 간부가 사면해주겠다. 이런 내용 자체는 영화니까 가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하자. 마동석 씨가 사람을 때리는데 아니 이게 주먹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무슨 해머, 망치 막 이렇게 보여요. 이게 보통 주먹이 아니란 말이죠. 요거는 특수상해죄 아닐까요?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운동선수, 특히 이제 격투기 선수라든지 네. 복싱 선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때리면 이 주먹 같은 경우가 거의 흉기하고 같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되지 않냐라고 네. 질문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저만 그런데,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특수폭행, 특수상해의 구성 요건을 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이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데 이 주먹은 위험한 물건이 될 수는 있을지만 휴대하에 물건이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이 안 되고 신체의 일부는 간단히 정리하면 신체의 일부인 주먹은 위험한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에서는 마동석 씨의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일반 복싱 선수라든지 운동 선수들이 사람을 때린다라고 하면은 특수폭행이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폭행죄가 성립되는데 단지 형이 가중될 수도 있을 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그 광노순 씨, 자칭 제시카 김하중 씨의 좀 제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잡혔어요. 근데 이렇게 막, 저 언니 화장실 좀 이래가지고 볼일 보러 가는 척해서 변기에다가 뭐 집도 버리고 막 수표 가까우면서 막 찢어서 버려요. 이게 자기 돈 버린 거니까 죄가 안 된다? 혹은 아니 그래도 뭔가 이게 나쁜 짓 한 거의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증거인멸죄 아닐까요? 그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자기 범죄의 증거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범죄를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그 증거다라고 하면은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 같은 경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또는 위조 같은 거 위조해가지고 이거를 사용하면 성립되는 범죄인데 지금 제시카가 찢은 그 수표라든지 뭐 다른 변기에 버린 것 같은 경우가 자기의 형사사건의 증거라고 하면은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의 증거라고 하면은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인멸하게 하면은 증거인멸의 교사죄도 성립될 수 있는데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이 증거가 자기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성립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거를 인멸하면 증거인멸죄 아니다.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법은 나를 지키려고 뭔가 하는 거는 죄를 묻지 않으니까. 그래도 뭔가 그러면은 누구나 다 막 법은 그 사람한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법행위를 요구하는 거지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처벌을 못하는 게 당연히 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돼 있고 자기 증거를 인멸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증거를 인멸했다 처벌한다고 하면 하나의 죄를 짓고 너무나 많은 범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사람들한테 다 자백이나 와서 자수하라는 걸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 기본적인 본능에 약간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처벌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뭐냐? 대탈주고. 이제 범인을 이 교도에서 저 교도소로 이렇게 이송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호송 차량을 커다란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막 중앙산을 침범하면서 막 들이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인들이
시키리라. 안 칠 거야. 탈주하게 되거든요. 요거 아주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좀 막 중첩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범죄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앙선 침범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중앙선 침범해서 죄수가 타고 있는 그 호송차를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네. 죄수들이 다치잖아요. 네. 상해를 입히잖아요. 특수상해. 뭐 덤프 트럭이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니까. 특수상해. 그것도 상해 입은 사람들 숫자에 맞춰서 죄가 발생을 하고 또 이제 호송 차량에 그 운반하는 사람, 그 호송 차량을 네. 호송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네. 정당한 공무 집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하잖아요. 특수상해 치상.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죠. 그리고 다른 범죄자들이 도주하게끔 뭐 도와주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주 원조죄가 각 그 범인들, 각 그 죄수들마다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폭력 조직의 두목, 이 사람을 이제 탈취하려는 게 목적이었지만 여기는 노상식만 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문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는 가만히 있을 거야. 니네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면서 다 같이 탈출을 해요. 난 탈출할 생각 없었는데 그냥 막 창문 뜯기고 막 이래가지고 나간 건데 그래도 나 처벌돼야 돼요? 거기서 나가기만 한 게 아니라 도주하잖아요. 도주하잖아요. 네. 그게 도주죄가 됩니다. 근데 그냥 도주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설물을 뜯고 나가잖아요. 뜯고 네, 손괴하고 나가기 때문에 특수 도주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막는 간수자, 정당한 공무집행하는 간수, 교도관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게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설명이나 좀 들읍시다. 중구파라고 서울과 경기 일대에 거점을 둔 전국구 조직입니다. 솔직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믿을 놈도 없고 조용히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건데. 우선 복직부터 하시고 필요한 걸 말해보세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미친 게 다시 풉시다.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그 김상주 씨. 특수 범죄 수사과, 말하자면 형사가 이 범죄자들을 이용해서 범죄자를 잡으려는 특수 범죄 수사과, 여기에 이제 팀장인데 원래 직업이 경찰이잖아요. 물론 장경 씨가 감옥에 수감돼 있었지만 원래 직업은 경찰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죄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죄목에 독직 폭행. 아, 이것도 또 되게 생소해요. 폭행하고 뭐가 달라서 독직 폭행이에요? 폭행 같은 경우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멱살을 잡는다든지 때린다든지 네. 뭐 물건을 던진다든지 하면 폭행죄가 성립되는데 네. 독직 폭행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폭행을 했을 때 독직 폭행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나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과 관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폭행을 하면 독직 폭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는 폭행보다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폭행을 하는 걸 독직 폭행이라고 하는데 일반 폭행보다는 좀 더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자, 영화로 다시 돌아와서 이 마동석 씨의 극중 이름이 박웅철이에요. 노량진에서 노원까지 뭐 한 번에 쫙 다 막 섭렵했다 이런 전설의 이 조폭인데 그 박웅철을 어떤 내가 박웅철이하고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막 박웅철인 척하면서 판다는 게 뭐냐면은 물수건 갖다 주고 돈 내라는 거죠. 근데 물수건 냄새 나서 쓰기 싫은데 무조건 내 거 쓰라고 막 겁박을 해요. 근데 냄새가 나요 이러면서 이제 식당 주인이 거부를 하니까 막 갑자기 식당을 막 뭐 들다 부수는 것도 부족해서 밥 먹고 있는 사람 막 나가라 그래요. 요 윤철주한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윤철주 이제 박여준 씨잖아요. 그러니까 물수건을 쓰기 싫은데 쓰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잖아요. 네. 말 그대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식당 주인에게. 그리고 또 거기에서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잖아요. 식당 주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때문에 네.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죄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데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궤 이력으로서 이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식당에 온 손님들을 약간 겁을 줘서 내쫓잖아요. 겁박을 내쫓기 그렇죠. 때문에 식당 주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셔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다시 한번 이 자칭 제시카 김하중 씨 관련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오구타 팀장 김상중 씨 일행에게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뭘 부처님 손바닥 아니에요. 교수님. 김노순이 오케이, 딱 붙들려요. 그랬더니 나 자수할게요. 막 손 들면서 자수해요, 자수해요 이래요. 이거 자수로 인정돼요? 자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통 그쵸? 자수가 기본적으로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기 범죄 사실을 고하고 네. 그 처분을 고하는 의사표시가 자수입니다. 자수하고 같은 장에 그 규정되어 있는 게 자복인데 자복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피해자에게 자기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건 자복.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그거를 수사기관에 고하는 건 자수입니다. 이 둘 다 자수나 자복 같은 경우는 형을 정할 때 감경 또는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하고 구분되는 것은 자수 자복과 구분되는 것은 고소 고발인데 자수 자복은 자기 사건을 그리고 고소 고발은 다른 사건을 그리고 보통 이제 자백이라는 말도 있는데 자수는 자발적으로 가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는 건데 자백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조사하거나 추궁할 때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게 자백입니다. 그렇죠. 자수 안 했더라도 붙들렸더라도 그때 인정하는 거. 그래서 자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발각된다든가 지명수배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신문지상의 범죄 사실이 뭐 공표됐어도 자수는 가능한데 보통 이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자수가 가능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수, 자복, 자백 이 세 가지가 다 자자로 시작되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자수 같은 경우는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말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자복은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상해, 명예훼손 같은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자기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거, 말하는 거고. 피해자에게. 그리고 자백은 수사기관의 신문이나 뭐 추궁에 의해서 자기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게 자백입니다. 수사기관에. 그렇군요. 자, 이 영화에는 또 굉장히 무서운 섬뜩한 한 캐릭터가 있어요. 누구냐면 연쇄살인범. 45살 박성태. 10년 전 교수 부부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2년간 총 18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범행 대상은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노인이나 여성. 2007년 박성태인데 10월 이 호송 차량이 사고로 인해서 엎어졌을 때 그때 탈주한 인물들 중에 한 명이죠. 박형수 씨가 연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얌전한 인상에서 더 무서웠어요. 근데 나를 감옥에 가게 한, 나를 신고한 그 여자, 내가 복수하겠다라는 막 눈이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극 중에서 보면 이 여성분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것 같아요.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렀어요. 뭣도 모르고 일하러 간 그 여성을 잡고 막 때리다 못해서 거의 막 소화기로 이제 거의 죽일 것 같아요. 그것까지 가면 이 여성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짜잔. 마동석 씨가 나타났죠. 우리의 히어로. 그래가지고 막 거의 문을 부수듯 들어가서 재떨이를 막 던져요. 머리에 탁 맞고. 거기 근데 이런 장면 거기 뭐랄까 여성분을 살리려고 한 거는 한 건데 뭔가 막 이렇게 문도 부수고 재떨이도 던져서 막 폭행하고 이러니까 혹시 이거 죄가 돼요? 여성분 살리려고 한 건데. 그 부분만 떼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노래방 방문을 발로 차가지고 부수잖아요. 네. 이건 재물 손괴의 구성 요건에 해당됩니다. 아하.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으니까. 그리고 재떨이, 위험한 물건을 던져서
그 연쇄살인범한테 던져가지고 상해를 입히죠. 기절을 시키니까 상해를 네. 입히잖아요. 네. 뭐 특수상해죄 구속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려고 하면 구속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고 책임 조각사유가 없으면 성립되는데 지금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라든지 특수상해의 그 구속요건에 해당되지만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캐릭터 요번에 섬뜩한 게 아니라 아주 얄미운 캐릭터예요. 요 사람 요시하라. 사실 이제 일본인 전문 배우라고 할 김인우 씨가 연기했죠. 아니 왜 남의 나라까지 와서 막 이렇게 폭행을 휘두르고 마약을 막 그 유통시키려고 하고 이러냐고요. 근데 일본인이라서 처벌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시하라가 저지른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뭐 상해를 가했고 특수상해, 거기에다가 마약 범죄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경찰 간부한테 돈을 줬으니까 뇌물이라든지 그쵸. 뭐 여러 가지 너무 범죄를 많아요. 많이 저질렀잖아요. 네. 이런 사람 한국에서 저질렀으면 우리나라 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속지주의 원칙상.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을 때렸다라고 하면은 보호주의 원칙상 뭐 이렇게 다 적용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저지른 범죄는 어떠한 외국인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속지주의 원칙.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인우 그렇습니다. 자, 이게 또 어느덧 막바지에 왔는데 이주로 변호사니까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죠. 이 영화에서 뭘 느끼셨느냐? 근데 전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이 킬링타임요, 이 가벼운 범죄 오락 액션 영화에서도 뭘 느끼셨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영화를 가볍게 봤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잘못이 크다, 작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또 이런 류의 영화를 본다든지 어떤 범죄자를 보면 더 위법하다, 더 불법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위법과 불법을 혼용해서 쓰는데 분명히 법에서는 위법과 불법이 구분됩니다. 아, 그래 어떻게 해요? 위법은 그냥 법 위반만 하면 위법한 겁니다. 그래, 법 질서 전체에 모순되면 위법하다라고 말해요. 네. 살인죄를 저질러도 위법한 거고 폭행죄를 저질러도 위법한 거고 특수폭행을 저질러도 위법한 겁니다. 그러나 폭행보다 특수폭행이 불법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 또는 다중에 그리고 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 더 커서 폭행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위법은 경중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위법하다. 단일한 그 표현. 법을 어겼다. 위법하다. 법을 어겼다라는 표현으로 단일하게 표현이 되는데 불법은 그 경중이 있습니다. 더 불법하다, 덜 불법하다라는 표현을 폭행이냐, 특수폭행이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보다는 불법성이 더 큰 행위니까 보통 행위하고 결합돼서 불법성이 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위법성이 더 크다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불법성이 더 크다라는 말은 맞은 표현인데 위법성이 더 크다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위법은 경중이 없고 불법은 경중이 있다. 예. 오늘은 요 이제 맛보기로 요만큼 공부하고 우리 또 영화 속 이런 부분 복습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니까 또 다음번 시간에 위법 불법 이어서 더 많이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날 뭐 하셨나요? 월, 화요일 보내고 바로 찾아온 휴일. 꿀맛 나는 휴식으로 채우셨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다 보니 세종에 관한 영화, 드라마 무척 많습니다. 한글날 하루만 이 한글을 만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관련 영상물이나 책들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접점은 세종대왕을 통하지만 노고를 아끼지 않고 한글을 만든 분들 또 후세까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했던 분들 모두에 대한 감상 새겨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